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뎁스 맵을 렌더링을 할 때 1024 크기, 그러니까 이 프레임 버퍼에 뎁스 값을 기록을 하고 있는 요 도화지 자체를, 요 텍스처 자체를 1024 1024로 설정을 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가지고 있는 뎁스 값의 해상도는 여기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G 값을 샘플링 해 와가지고 이런 영역이 그림자인지 아닌지, 이런 영역이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얘를 확대시켜 보자면은 사실 요 영역이 화면에 표시될 때에는 저 영역을 구성을 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저 영역을 구성을 하는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픽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픽셀들이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G 값은 이런 여러 개의 영역들이 다 같은 G 값으로부터 샘플링을 해와가지고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해상도가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더 크기를 줄여보자면 더 크기를 줄여서 보자면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계단 현상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G 값이 더 부족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컨드 패스, 두 번째 패스에서 렌더링 할 때 더 많은 픽셀 영역이 더 적은 G 값을 가지고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막 이런 이만큼 커다란 눈에 보이는 영역이 다 같은 G 값을 가지고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버리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024, 1024를 사용을 했는데 뭐 4096처럼 더 커다란 뎁스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론 저 현상이 완화가 됩니다. 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해버리면 일단 GPU 메모리도 훨씬 많이 차지를 할 거고 어떤 연산의 오버헤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값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을 더 완화시켜 볼 수 없을까 할 때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방법이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PCF예요. 이 PCF를 우리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구현을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거고요. 이 바이어스 계산 밑에다가 아니죠. 이 바이어스 계산은 우리가 요게 아니고 요 섀도우 팩터 계산을 하는 부분을 이제 PCF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약간 뭐 조금 생소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현부터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PCF가 많이들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라서 AI도 잘 알고 자동 완성을 시켜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되는데 한 가지 좀 쉐이더 버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만 약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셀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텍셀 사이즈를 나누기 플롯의 텍스처 사이즈에다가 뎁스맵의 x 그리고 텍셀 사이즈 x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플롯의 텍셀 사이즈 y도 뎁스맵의 y 방향 크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텍셀 사이즈라는 걸 조 텍셀 사이즈 xy로 이루어진 2차원 벡터로 정의를 해주고 밑에 알고리즘을 돌리면 됩니다. 벡터 2예요. 오타가
잠시만요. 텍셀 사이즈 섀도우 벡터. 네, 아직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쉐이더를 잘못 작성을 했으면 쉐이더 컴파일하고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이 콘솔 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저도 잘못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calculate 섀도우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CF 뎁스 플러스 여기 뭐가 잘못됐네요. 여기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됐고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 띄워놓고 자, 코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얘도 없어야 되는데 네, 잘못 들어갔네. 아닌데요? 있어야 되죠. 네. 왜 빨간 줄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요거고요. 네, 다시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써보는 함수인데 이 텍스처 사이즈라는 함수는 그냥 내장 함수입니다. 텍스처 사이즈라는 함수 내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인자로 뎁스맵을 집어넣고 두 번째 인자가 아마 민맵 레벨이었나 뭐 그럴 겁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 U 뎁스맵이라는 거 결국에는 어떤 텍스처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이 텍스처를 필터링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뎁스맵의 크기는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1024 크기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이 크기 자체를 우리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얻어올 때 사용을 하는 함수가 텍스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X 방향 크기가 얼마냐, Y 방향 크기가 얼마냐를 계산을 얻어오는 게 이 텍스처 사이즈라는 함수입니다. 자, 뭐 예를 통해서 1024라는 값이 얻어지고요. 자, 그 1024를 1로 나눈 값을 텍셀 사이즈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1024 크기의 텍스처를 확대를 우리가 해보면은 이렇게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픽셀들이 가로 방향 1024개, 세로 방향 1024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텍스처 위치에서 다음 텍스처 위치까지 갈 때에 텍스처 좌표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는가가 이 텍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저 끝에가 1024번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칸 갈 때에 1024가 아니죠. 1이죠. 우리가 텍스처 좌표니까 한 칸 갈 때에 텍스처 좌표를 얼마나 증가시켜 줘야 되냐? 당연히 1 나누기 1024만큼 증가시켜 주면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한 겁니다. 텍셀 사이즈 X라는 건 옆에 있는 텍스처를 얻을 때에 얼마나 텍스처 좌표를 증가시켜야 되는가 의미고요. Y는 밑에 있는 텍스처 좌표를 얻을 때 텍스처 좌표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는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핵심적인 부분인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확대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중 포문을 도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y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프를 돕니다. 자, 그때 우리가 u 뎁스맵으로부터 어떤 값들을 얻어오냐면요. 자, 프로젝션 코디네이터 xy에다가 플러스 xy를 한 만큼에다가 텍셀 사이즈를 곱한 거로부터 깊이 값을 얻어옵니다. g 값을 얻어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화면상에 있는 요 프래그먼트가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요 프래그먼트에 대응되는 뎁스 맵에서의 어떤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g 값을 프로젝션 xy 코디네이터 xy 값을 이용해서 얻어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원래는 그냥
요 1대1 계산만을 통해서 그림자를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프를 돌면서 텍셀 사이즈에다가 곱한 값을 더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 말고 이 옆 그리고 이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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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총 9개의 지값이랑 다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도 또 다른 지값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9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개가 여기가 그림자라고 판별을 했고 나머지 6개는 그림자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했으면은 이제 얘를 9분의 3만큼 즉 3분의 1만큼 그림자 영역이다 라는 값으로 섀도우 팩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9로 나눈 것까지 해야지 되겠죠.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 주변 9개들 중에 몇 개가 그림자 영역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섀도우 팩터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섀도우 팩터가 0 또는 1의 값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0 또는 1의 값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섀도우 팩터가 0일 수도 있고요. 9분의 1일 수도 있고 9분의 2일 수도 있고 9분의 8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시켜 놓은 이 그림을 보자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어두운 영역은 섀도우 팩터가 0이야. 섀도우 팩터는 1이죠.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얘는 뭐 0.98만큼 뭐 분수로 표시해야 되겠죠. 9분의 7만큼 그림자인 영역인 거고 이런 약간 더 밝은 부분은 뭐 9분의 3만큼 그림자인 영역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엘리어싱 문제가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저는 엄청 확대시켜서 보고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훨씬 그림자가 훨씬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뭐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코드를 완전히 수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주석 처리해 놓고 아까 우리가 저런 PCF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적용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보거나 조금 더 구현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이제 옵션 같은 걸 넣어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했을 때는 PCF를 적용하지 않은 쉐이더, 이렇게 했을 때는 PCF를 적용한 쉐이더 같은 걸로 바꿔서 비교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프레임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PCF 알고리즘의 어떤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아주 어려운 내용인 구현적으로 어려운 내용인 이 그림자를 구현을 하는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큼 많이 이해를 하시고 구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내용들이 좀 재미있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실제로 뭔가 해보고 싶으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처럼 했는데 아직 끝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PBR하고 툰 쉐이딩 부분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